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가에 진심이라는 겁니다. 누가 상가를 해? 상가는 여유자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파트 투자로 시세 차익부터 얻은 다음에 상가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요, 요즘 상가 시장이 예전과 다릅니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여러분 네이버 물건을 찾아보면은 지치시죠? 찾기 어려우시죠?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있지만 상가는 특히나 더 심합니다. 매수자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물건 보실 수 있고 이만큼 좋은 투자의 시기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바심이 들거나 빨리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넓은 그리고 깊이 있는 안목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물건은 의정부시 산곡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807호고요. 8층에 있는 매물입니다. 34평이고 감정가가 4억 3천이었고 최저가는 2억 5,700이었는데 2024년 7월 당시에는 유찰이 났던 물건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물건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앞에가 도로변이고 저희 매물은 807호 뒤편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요. 전면이 도로고요. 후면에 있는 상가입니다. 크기는 정방형으로 아주 반듯하게 생겼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서 바로 왼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마주할 수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당 물건은 여기 있는 상가입니다. 거리뷰를 통해서 보시면요. 아까 경매지에서 봤던 것처럼 그때에 비하면 많은 매장들이 입점해 있죠. 저희가 보고 있는 807호는 지금 간판이 없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있고 현대 본타워, 학원, PC방, 헬스장, 미술학원, 골프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입지를 함께 보이고 있으신데요. 여기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고산 지구에서 어느 상권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나요? 제가 우선은 후보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가 있는 요 지역이 1번이고요. 두 번째, 배우 세대 대비 적은 이 위치,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상권 1번, 2번 어떤 상권이 제일 낫다고 생각되세요? 지적 편집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고 여기도 일반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있는 지역이네요. 뒤에는 단독주택 용지가 있고 여러분 어떤 상권이 가장 좋다고 보세요? 배우 세대의 유효 동선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단지 주민은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이 단지 주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풍문을 통해 이렇게 이 단지도 이렇고 보면은 이쪽까지는 배우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상가를 가기가 어려워요. 어찌 보면은 전체 다 지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상권의 배우 세대는 이 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변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거리뷰를 보시면 알 건데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도 안 되고 있죠. 근린상가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중심상업지역인 거예요. 이쪽이 이제 근린상가들이 쭉 깔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현장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 상업지역 필지인데 이 중에서 이 대다수가 착공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여기도 공사,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착공을 하지 않은 게 아닐까. 다시 말해서 이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던 건데 이 당시 사진을 보시면은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다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다 입주해서 1000세대, 2000세대가 실제 상주하고 거주하고 있고 제가 현장 갔을 때는 다 공사 펜스가 쳐져 있고 포크레인을 파고 있고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은 아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이 상권은 점점 커질 겁니다. 이 주변 상권에 비해서 위에 상권도로도 안 갈 거예요. 5층짜리 근린상가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에 비해서 입점할 수 있는 매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바로 앞에 있는 단지를 제외하고 주변 단지에서는 북쪽보다는 남쪽에 있는 상가를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물건지가 속해 있는 현대 본타워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이 물건이 공매에 나온 이유는 아마도 빨리 준공을 했고 주변에 배우 세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입점 수요가 없었고 분양도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탁 물건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후면에 있다고 해서 가시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였는데 이 안에는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호실에서 바라봤을 때
광장 뷰가 있고 아래 단지라든지 위에 단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저희 상가 사이에 오기 때문에 오히려 마주보고 있는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위치는 이 물건이 더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사진이에요. 807호 위치고요.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 본타워는 대부분이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이 참 재밌었던 게 6층에 태권도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8층에 저도 공실인 줄 알았는데 이 태권도 학원이 확장을 해서 여기 8층에다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물에 같은 태권도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807호죠. 여기는 탈의실이고 이 안에 입구에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도장인 거고요. 정말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세를 보겠습니다. 매물로 나왔던 807호 2억 5,700에 최저가로 나왔는데 유찰되었기 때문에 신탁사에 전화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평당 단가가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네이버 매물 제가 한번 정리한 사항이에요. 본타워 주변에 있는 프라자 상가 이런 매물들 다 있죠.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게 매물이고 이게 임대 부분인데, 매매를 봤을 때 평당 단가 3층 이상을 봤을 때 600만원에서 800만원, 뭐 비싸면 900만원, 6층이 1000만원, 뭐 10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 현대 본타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죠. 후면이라고 해서 전면이라든지 코너에 비해서 그렇게 입지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원 충분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면적당, 보증금, 월세, 평당 임대료를 계산한 부분인데 3층 이상 보세요. 4만원, 5만원, 6만원은 좀 저층이고 적어도 4만원에서 아무리 못 받아도 39,000원, 4만원대가 형성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매수금액 2억 5,700만원에 대출 90%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해당 물건의 감정가액이 얼마였죠? 네, 맞습니다. 감정가액이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은 매수금액의 9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정해서 작성했고요.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내 실투자금은 매수금액에서 대출금액을 뺀 비용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액의 5% 이자율을 적용했더니 96만 원 정도가 나갈 거로 예상이 됐고요. 평당 4만 원 받잖아요. 한 170만 원 정도 월세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지 않을까. 그리고 보증금은 월세 18개월 정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2천에서 4천만 원 사이였기 때문에 3천만 원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 실투자금을 가지고 임대 수익률은 이 전체 매수 금액과 발생하는 월세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한 거예요. 월세에다가 12개월이니까 11을 곱하고 이 매수했던 금액 자체를 나눴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은 7.94%였습니다. 자본 수익률은 실제로 내가 들어간 돈 대비 월세와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산한 수익률이었습니다. 월세를 받고 이자를 빼면은 한 70만 원 정도 남아요. 실제 투자금 2,500만 원에다가 보증금 3천만 원까지 빼게 되면은 오히려 돈이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률, 다시 말해서 뭐다? 내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월세를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취득세라든지 제세공과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 봤던 게 이 물건을 24년도 7월에 관심 물건으로 제가 담아놓았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어땠냐면은 갭 투자 때문에 아파트 보증금을 임차인들한테 다시 반환하기 위해서 대출도 알아보고 돈을 마련하기에 급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심 물건으로만 잡아놨던 거고, 그때도 충분히 수익률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선뜻 투자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적인 상황이 있는 거고, 아마 당시에 대부분의 분들이 상가 투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거나 큰 메리트를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고산지구에 상권이 발달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들은 좀 많이 없었던 거죠.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고 공급이 한정된 공급이다 보니까 이 상권이 점점 발달될 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도 이 상가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제가 걱정했던 게 8층에 한 40평 되는 면적에 어떤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을까. 태권도장, 학원을 생각했는데 6층에 입점해 있는 영업장이 있어서 약간 걱정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영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확장까지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보장돼 있는 그런 입지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네이버 매물을 검색해서 적정한 수익률을 찾는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르는
상권의 변화라든지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을 고려해서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 돈을 들이지도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지금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물건은 추천 매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누군가가 수의 계약을 하셔서 임대까지도 마친 부분인데요. 지금도 이런 물건들은 상당히 많다. 내 돈 들이지 않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임차인을 어떻게 유치할지, 기존에 있는 입점 업종의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유사 업종이 입점했을 때 경쟁하는데 문제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추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